나 다른 사람들처럼 저 검사, 판사, 경찰들, 형사들처럼 저들처럼 똑같이 동등한 인격권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나 그거 알고 싶어요. 나 그거 인정받고 싶어요. 파이팅!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그 바로 잡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꼭 이렇게 25년, 수십 년이 걸려야 되는 일인가? 지금은 저를 많이 불편해하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망상이 심해가지고 저를 이제 적으로 자기를 해코지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신혜 씨가 사건 발생 2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한평남짓한 독방에서 고립됐던 9,069일의 시간은 그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사건 변호를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이번 재심 판결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또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신 거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자, 혹시 어떤 사건인지 모르실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2000년 3월 7일 전남 안도에 있는 한 마을의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네. 김신혜 씨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고요. 김신혜 씨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2001년 3월경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저는 2014년에 이 사건을 접하게 됐고 2015년 1월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개시가 그해 가을에 있었는데 네. 확정이 2018년에 내려졌습니다. 재심 재판 진행은 좀 많이 더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1월 6일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네, 23살의 신혜 씨를 47살이 돼서야 재심 청구를 통해서 사실은 밖으로 빼내준 거잖아요. 네. 박 변호사께서. 심정이 어떠십니까?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지연됐죠. 지연된 데에는 또 제가 변론을 정교하고 치밀하게 못했던 그런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승리하셨잖아요. 그래도 너무 지연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일각에서 이 무죄 선고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예, 범행 계획으로 얘기되고 있는 메모, 네. 그리고 뭐 다수의 보험, 그리고 자백을 들었다는 친척들의 진술 등 그 의구심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주목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도 이 증거들을 꼼꼼히 살폈거든요. 네. 판결문에 이를 반박하는 내용들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세세한 어떤 쟁점을 자세히 언급하는 건 시간적 한계가 있고요. 지금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이제 곧 진행됩니다. 네. 재판 과정을 많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쟁점들이 또 치열하게 공방이 대상이 될 것이고요. 네. 반박 놀이를 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재심으로 풀려났어도 다시 또 2심, 3심이 또 대법원까지 다시 갑니까, 그럼? 재심이 개시되면 네. 일반 재판과 똑같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사가 항소나 상고를 포기하는 사건들이 있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못 믿겠다라는 분들이 많은 네.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검찰도 항소 포기가 쉽진 않았을 겁니다. 네. 이 무죄 선고를 위해서 함께 뛰어온 고상만 인권운동가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네. 신혜 씨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변호사를 찾아다녔는데 다 이게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거절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재심 변호를 어떻게 박준영 변호사는 수락을 하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선택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복역적인 무기수에 대한 첫째심 그리고 네. 무죄 판결 이게 제 사회적 가치를 많이 높여줄 것이라는 어떤 개인적 욕심이 굉장히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욕심도 컸다는 점이 제가 이 사건을 맡게 된 이유에서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많이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사건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호했다는 사실에 많이 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참 떠들썩하게 공론화했습니다. 네. 그런데 SBS가 상당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저도 밖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이 사건을 포기하고 중단했다고 하면 비판, 네. 비난 그걸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재심이 개시되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예. 개시되고 나서도 10년 넘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 사이에 이 신혜 씨가 공판에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변호인을 해임하는 일도 반복했다고 그래요. 네. 이건 왜 그러셨나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의 어떤 책임을 얘기하는 것은 전 이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제 제 문제를 말씀드리면 네. 제가 11년 전 재심 청구 당시에 제출한 서면을 보면 그 서면이 너무 부족해요. 치밀하지 못했고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그 서면으로 과연 무죄가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준비가 부족한 변호인에 대한 저항 방식이 해임이었고 그리고 과거의 유죄 판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그 편견에 대한 저항 방식도 사실 기피 신청이나 불출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풀려난 김신혜 씨의 근황은 어떨까요? 이제 곧 다시 이어질 재판을 이 배우들이 하는 연극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곁에 있던 가장 소중한 존재마저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후성이한테 내가 만났을 때 내가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내가 진짜 다 해주고 싶었는데 내 동생 어디 가고 없고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수 없고 그리고 또 어떻게 죽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정신병원에 갇혀서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을 하지 말라고요. 왜 연극을 자꾸 시키냐고요. 왜 연극을 자꾸 시키냐고. 어떤 연극? 이거 뭐 재판 이거 어차피 여기 통째로 다 에이전트인데 여기 나만 응? 안 됩니다. 저는 거기에 통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 세계 어디서든 재판 안 받게 돼 있어요. 저 스페셜 에이전트예요. 전 세계에서 한 명뿐인. 네, 이 신혜 씨 살아있는 동생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 세계 하나 있는 스페셜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든 재판을 안 받게 돼 있다. 굉장히 좀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 같은데 예. 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거죠? 망상이 심합니다. 네. 현실 세계와 다른 어떤 세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생이 가짜라고 하고 있고 본인이 그토록 원했던 재판도 지금 출석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립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갇혀있던 시간이 그것도 독방에서만 예, 24년이 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 수감 생활이 이런 망상장애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꽤 있군요. 독거 수용이 망상 장애를 항상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이분은 또 노역을 거부하셨거든요. 소통 없이 독거실에서 보낸 기간이 너무 길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재심 확정 이후에 네. 또 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이 이제 불복을 하고 확정이 미뤄지고 또 형집행 정지가 늦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믿지 못하는 일들. 네. 에 대한 어떤 본인 나름의 어떤 상상이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혜 씨의 지금 상태가 이제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에 2심을 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사실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이제 재판에 많이 불출석했습니다. 선고 날에도 안 나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1심 재판도 김신혜 씨의 과거의 어떤 주장과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리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네. 본인이 회복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다릴 겁니다. 다만 기약 없는 어떤 그런 회복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네. 그때는 재판을 진행해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네. 지금 이 증상이 생기기 전에는 신혜 씨는 상당히 좀 자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지 않았었습니까? 자, 무죄 선고 이후의 삶에 대해서 신혜 씨가 멀쩡할 때 했던 얘기는 없나요? 예, 많이 했습니다. 네. 접견 과정에서도 많이 했고 저한테 보낸 편지에도 자주 언급했던 내용은 네. 내가 무죄를 받는 것에 그치고 싶지 않다. 나와 같이 인권이 침해되고 존엄을 인정받지 못했던 그리고 적법 절차로 재판받지 못했던 수많은 서민들이 있다. 네. 그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고 내 사건이 의미 있는 선례로 기록되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재판인데 지금 그 재판을 거부하고 있고 이제 그 꿈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 너무 안타깝죠. 반드시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또 의료진들도 보실 것 같거든요. 네. 정말 잘 살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신혜 씨의 회복을 바랄 또 한 사람이 있죠. 예. 하나 남은 남동생인데 네, 맞습니다. 이 남동생이 사실은 지금 누나의 유일한 보호자인 셈입니다. 맞습니다. 동생은 사실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건 누나랑 똑같은 입장이고요. 네. 그런데다가 아끼는 누나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혐의로 또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네. 게다가 아버지의 성추행이 범행 동기로 알려져 있고 이런 어떤 그 폐륜 범죄의 가족이라는 그 비난을 받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생도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인데 지금 동생이 그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동생이 누나를 보호해야 되는 유일한 보호자인 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자, 어쨌든 신혜 씨의 빠른 회복을 바라고요. 계속해서 사건 이야기 계속 짚어보죠. 자, 일단 무죄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비결이 뭔가요? 저요? 네.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가 SBS라고 해서 제가 이 말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네. 늘 도움받고 있습니다. PD 작가분들 정말 꼼꼼히 기록 살펴주시고 증거 찾아주시고 근데 모든 그 공을 제가 다 받고 있는 칭찬 제가 다 받고 있어서 좀 약간 그게 죄송하죠. 아니죠. 변호사가 가장 중요한 거죠. 저희는 그냥 조력만 할 뿐인데. 자,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자백뿐이었다. 이렇게 네. 알려지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런데 신혜 씨는 처음부터 자백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이건 무슨 뜻인가요?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이 있었다는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자백이 강압 수사였고 네. 또 조서에 나와 있는 문답 내용으로 이렇게 문답 내용과 같이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자백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건 조서는 실제 문답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백이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 1심 무죄 판결문에도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뿐만 아니라 친척들에게 했다는 자백도 네.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네, 재심 과정에서 변호사님 수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체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관의 대면을 막아버렸습니다. 오. 그리고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고 네. 그리고 압수수색의 불법이 있었고 또 조서나 수사 보고서 등 그 증거의 허위 작성이 있었고요. 네. 이런 위법이 절차 전반에 가득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제 주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신혜 씨가 무죄 선고를 받고 교도소 정문을 나섰던 순간 가장 먼저 꽃을 건네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도 변호인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산 사건의 저 장동익이라 합니다.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화성 8차 사건 사건의 윤석열입니다. 김신혜 씨 축하하는 뜻으로 만세 삼창함을 합시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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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부터는 우리 이런 사람이 더 나와서는 안 되겠죠? 네, 자, 저 두 분 화성 8차 사건 윤석열 씨, 또 낙동강 살인 사건 장동익 씨, 두 분 다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 청구를 해서 풀어준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이분들이 진실 투쟁이 네, 무죄로 이어진 거죠. 사실은 네. 이 재심 사건이 변호사한테 뭐 이렇게 썩 돈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최근에는 잘 되는 사건 성과가 나오면 주시는 돈 받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어쨌든 변호사들이 잘 하지 않는 예. 이 재심 사건을 계속 굵직한 사건을 맡아서 또 승리로 이끌고 또 장학재단 같은 활동을 계속하고 그런 이유는 뭡니까? 다른 변호사와 달리.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사실요. 그냥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네. 또 이런 일을 보고 또 희망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저희가 또 어려운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제게 포기하지 않게끔 희망을 건네면 그 아이가 또 잘 자라서 누군가한테 희망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독 있게 잘 들었습니다. 자, 박준영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김신혜 씨 빨리 쾌유하시길 좀 빌면서 오늘 방송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